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2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저는 현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부천시에서 지금 대표 선수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영종도 하늘도시인데요. 그 영종도는 굉장히 뭐 공기도 좋고 되게 송도랑도 인천대교랑 연결이 돼서 굉장히 좋은 그냥 살기 좋은 동네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단점은 톨비가 많이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천 선수로 하다 보니까 집이 원래는 인천 영종도 주민은 이렇게 할인이 되는데 제가 부천 선수로 하다 보니까 이제 부천으로 이제 소재를 집을 옮겨야 돼서 어, 톨비가 하루에도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부천 선수로 제가 체육회 소속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는 1년 동안은 제가 부천 선수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때 2020년대는 20년도에 원래는 경기도에서 그 경기도 체육대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부천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합들이 많이 다 없어지고 그래도 바둑 전국에 17개 시도가 참가할 수 있는 어, 내셔널 리그라는 바둑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대표 선수들이 이제 출전을 하게 되어서 바둑 대회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현재 부천으로 뛰면서 이번에 총 전적은 5승 6패로 제가 반타작은 하지 못했지만은 마지막 판 5승 5패에서 마지막 판 한 판을 이제 져서 40%대의 성적을 제가 하게 되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바둑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이제 바둑판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내셔널 리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바둑을 아마추어로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 내셔널 리그를 나가는 게 가장 한 가지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기원 연구생을 하면서 바둑 프로기사가 되는 길이 있고, 그다음에 아마추어로 활동을 하면서 내셔널 리그로 이렇게 활동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저는 프로기사가 되진 못했으니까 당연히 내셔널 리그라는 아마 축제를 나가는 게 저의 일단은 자그마한 계획이었었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 이 나이다 보면은 당연히 어르신들 한테 뭐 나이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은 제가 이제 대회 나갈 수 있는 이제는 마지막 이제는 거의 나이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보통 친구들이 한 20살 정도가 많이 나오는 성인이 되면 나오는 이런 친구들인데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이랑 13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저를 이제 아저씨라고 거의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제가 5승 6패까지 한 정도면은 나쁘지 않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바둑을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바둑은 우리나라 랭킹 4등을 하는 친구인데 아마추어 랭킹입니다. 근데 옛날에 연구생 때는 제가 당연히 잘 뒀지만은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그 친구는 더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예, 그 친구는 전국구에서 이제 잘하는 친구로 전국대회도 몇 번 많이 우승을 했었던 친구라서 굉장히 저를 만났을 때는 당연히 이기겠구나 생각을 하고 저랑 대국을 했지만은 막상 대국은 네, 한번 들어가 봐야지 아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바둑을 저의 스타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집을 많이 차지하는 스타일입니다. 딱 생긴 거 봤을 때도 조금 어, 되게 실리를 많이 추구를 하게 생겼는데 네, 바둑에서는 스타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 그다음에 수비를 좋아하는 사람, 그다음에 그냥 두터움을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그다음에 굉장히 집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것들의 비유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저는 일단적으로 집이 많아야지 바둑을 잘 두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집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둑을 보실 때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제가 집을 차지를 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흑이고 상대방이 백입니다.
제가 이 판을 둘 때만 해도 상대방은 성적도 좋았고 내셔널 리그에서는 17개 시도에서 어느 팀에서도 다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인데 정말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각 팀의 선수들이 5명이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주니어 3명, 시니어 2명 이런 식으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니어라는 거는 20살부터 40살까지 39살까지가 주니어이고 40살부터 이제는 그 윗세대 분들까지 이제는 그 시니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제가 주니어로 속하기에는 좀 나이가 이제 많은 편인데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내셔널 리그라는 게 5명이 한 팀으로 이루어져서 하는 경기입니다. 네,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3번을 두고요. 이렇게 4번을 차지했습니다. 네, 바둑에서 제가 1강에서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이 날일자 걸침을 하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두는 한 수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한 수의 가치는 나의 집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두는 한 수지만은 저는 저의 스타일상은 정확하고 빠른 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정확한 수를 아니면은 바둑을 잘 두지 않는 스타일인데 네, 저는 이렇게 해서 집을 일단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고 상대방이 보통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한 칸 걸침을 많이 합니다. 보통 어르신들께서도 바둑을 두시다 보면은 이 한 칸 걸침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옛날 정석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붙이고 젖히고 붙이면 뻗고 여기서 뭐 이렇게 이어서 지키실 수도 있고요. 연결을 해서 그다음에 한 칸을 띄고 세 칸을 벌리는 것까지 2립 3전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바둑의 가장 기본적인 흐름인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도 많이 두지만은 어떻게 보면 흙이 집이 굉장히 확실합니다. 여기 집에 15집, 여기는 한 12집 정도. 그러면은 27집의 집이 확정이 되었고 이제는 흙이 이런 식으로 날일자를 걸치게 되면은 굉장히 집이 많이 차지해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백은 이 한 칸 걸침을 하진 않고요. 요즘에는 이 날일자 걸침을 많이 합니다. 이 날일자 걸침은 조금 더 실리적인 한 수입니다. 실리는 집을 많이 차지하는 한 수인데 여기서 가장 간명한 정석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귀로 붙이고 호구 자리는 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칸을 띄우면 다음에 한 수는 어딜까요? 여기서는 2립 3전이라고 하는 자리인데 2립이라는 거는 내가 두 개가 돌이 뻗쳐져 있다. 이랬을 때 두 개가 뻗쳐져 있을 때는 세 칸까지 벌릴 수가 있다. 왜 세 칸까지 벌릴 수가 있냐면요. 상대방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게 됩니다. 그러면 흙은 도망가려고 할 때 백은 막습니다. 흙은 살려달라고 할 때 너 살아라 이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백은 엄청난 세력을 얻으면서 흙은 내가 망할 수 있는 망하는 길로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바둑에서는 요 1선이라고 하는 자리는 굉장히 나쁜 선입니다. 그런데 1선 바로 위인 2선을 두는 자리도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이런 자리들은 아무리 많이 차지를 해도 내가 좋은 수가 안 된다는 점. 그래서 이거를 꼭 인식을 하시고 이렇게 바둑을 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세 칸 벌리는 거는 상대방을 막을 수 있다 해서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정석이고요. 요즘에 바둑 프로 기사들도 많이 두는 것이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도 내가 어려운 건 난 싫다 그럴 때는 날일자 하셨을 때는 붙이고 늘고 한 칸을 띄시고 세 칸까지 벌리는 걸 이 정석을 하시고 두시면은 간명하게 정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네, 제가 또 다른 거를 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실전을 한번 보자면은 날일자 걸쳤을 때 네, 요즘에 저희 이제는 바둑이라는 게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굉장히 바둑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세돌 구단이 전 세계인의 대표로 이렇게
인공지능과 바둑을 붙었을 때 굉장히 컴퓨터만큼 바둑만큼은 컴퓨터가 못 이겨라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인공지능이 언제 이렇게 발전이 돼가지고 바둑마저 이기게 돼버려서 이제는 바둑까지 이제는 인공지능이 이겨가지고 굉장히 바둑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조금 많이 좀 상실감이 있었었는데요. 그때도 보면은 이 인공지능이 이제는 두는 수들이 굉장히 사람으로서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수들을 많이 뒀습니다. 네. 엉뚱한 데를 막 붙이고 엉뚱한 데를 두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걸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혼돈이 됐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그렇게 알려줬구나. 네. 그래서 굉장히 바둑을 하면서 많이 이제 인공지능 선생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일자도 인공지능이 많이 뒀던 수입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바둑을 배웠을 때는 이 모양에서 날일자로 걸치는 거는 여기를 당해서 안 된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왜 안 되냐면은 이제는 백이 정석을 이제 이렇게 날일자를 두면요. 밀고 나올 때 한 칸.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 붙이는 건데요. 이 붙이는 수도 이제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뭐 이렇게 하나 밀고 그다음에 여기를 맞게 되는데요. 이거는 정석입니다. 한 칸을 띄고 찌르고 맞고 빠지는 것까지. 그다음에 흙이 여기서 날일자를 걸치는 것까지가 이제 정석이 됐는데요. 이 모양이 이제는 굉장히 이 자리가 좋은 자리다라고 해서 이게 백이 이렇게 두는 게 별로 안 좋다라고 했었었는데 인공지능은 무조건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날일자 걸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많았을까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바둑을 배우면서 굉장히 웃긴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리를 맞는다는 그 자체가 백이 엄청나게 좋다라는 겁니다. 와, 이렇게 날일자를 두고 이렇게 되고 늘었는데 한 칸을 띄었다. 그런데 이 자리가 흙이 집을 차지한 것보다 더 좋다라는 거를 인공지능 선생이 알려줬기 때문에 이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였구나 라는 거를 저희가 배웠을 때 굉장히 바둑에서 좀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한 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에서 보면은요 절대 요즘에는 이렇게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둑은 이렇게 날일자나 아니면은 마늘모를 많이 둡니다. 근데 이 날일자 같은 경우는 바둑에서도 그냥 이 날일자를 둠으로써 내가 전혀 문제가 없는, 아까도 제가 1강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날일자가 가장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날일자는 어느 날일자를 두든지 간에 굉장히 좋은 한 수입니다. 근데 이 선에다가 날일자를 두는 건 좋을까요? 아닙니다. 바둑에서는 무조건 3선이나 4선. 만약에 날일자가 있다. 3선의 날일자는 뭐 이런 모양에서 이런 모양은 이 모양이 이상하기 때문에 당연히 없는 것이지만은 이런 모양에서 3선에서 4선으로 가는 이 날일자 모양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날일자를 선택을 했었고요. 여기나 여기 둘 중에 어르신들께서 두시고 싶으신 데를 이렇게 두시면 되십니다. 근데 저는 날일자를 선택을 했고요. 그랬더니 저희가 바둑을 배울 때는 1, 2, 2전이라고 했으니까 두 칸을 벌리는 게 가장 기본적이었었는데 요즘에는 이 두 칸도 많이 두지만 인공지능이 이렇게 세 칸까지 벌려가는 자리를 많이 뒀습니다.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 이렇게 무조건 벌렸는데 인공지능은 이렇게 두라고 저희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되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제는 요즘 들어서 많이 두는 수인데 날일자 걸침을 당연히 많이 두지만 인공지능은 3-3을 침입합니다. 이 3-3이란 자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도 집을 굉장히 사랑하고 바둑을 두지만은 이 3-3 자리를 제가 처음에 뒀을 때는 선생님한테 꿀밤을 맞았습니다. 이런 모양에서 제가 그때 당시 초등학교 때 집을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뒀지만은 어떻게 너는 처음부터 이런 3-3이란 자리를 들어가서
집을 차지하려고 생각을 했느냐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수가 굉장히 혼나는 수였지만은 제가 지금에 와서 보면은 이 날일자라는 수보다는 이 33이라는 수를 인공지능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굉장히 바둑을 배우면서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바둑 경력이 있지만은 인공지능이 안 나왔으면 과연 이 33이라는 자리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33의 자리를 두고 이제는 이렇게 여기를 맞게 되면은 여기를 미는 겁니다. 그러고 두점머리를 제치면은 제쳐서 살아가는 것이고, 백이 만약에 이렇게 막아서 이 두 점을 잡겠다 할 때는 절대로 상대방이 먹으려고 할 때 절대 사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살다가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제끼고 네, 이렇게 맞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까지 진행되는 모양인데 굉장히 이 백 모양이 너무 중요합니다. 흙은 너무 조그맣게 살았고 바둑에서 중요한 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멋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내 돌을 살리려고 하다가는 더 많은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잡으러 올 때는 이렇게 내가 돌을 끊어가지고 상대방이 이으면 이렇게 먹고, 바둑에서는 제가 오늘 또 가장 중요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날일자 다음에 선수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수란 어떤 말이냐면요. 내가 바둑을 두면서 다른 데를 빨리빨리 둘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귀가 백의 자리가 있었지만은 흙이 둬서 선수를 뽑은 정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흙이 절대 나쁘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원래는 옛날에 제가 바둑을 배울 때는 나의 모양의 귀에서는 무조건 선수를 잡아라 라는 말이 있었는데 저는 이 선수라는 걸 굉장히 좋아해 가지고 집 차지하는 걸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도 내가 돌을 좀 죽이더라도 돌을 좀 잡히더라도 다른 데를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면은 그걸로 만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3-3을 침입을 했더니 여기서 백이 여기서 이 모양에서 반대쪽으로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밀고 그다음에 여기서 요즘에 전에는 이렇게 제끼는 모양이 많았지만은 이렇게 날일자로 두었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맞고 하는 엄청나게 어려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까지 설명을 해드리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치받을 때는 또 이렇게 넣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끼고 네,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 다음 한 수는 과연 어디로 진행을 하는 게 맞을까요? 여기서 백이 이 자리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넣는 경우가 네, 저희가 가장 많이 바둑을 접했던 뭐 이창호 구단, 조은영 구단. 조은영 구단은 이렇게 넣는 스타일은 아니시지만은 이창호 구단은 바둑을 두시다 보면은 맨날 이렇게 넣습니다. 네, 두터운 걸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두시는데 이창호 구단이 아닌 그냥 일반 바둑 프로기사들은 이 자리에서 네, 상대방을 괴롭히는 자리입니다. 여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를 눈에 딱 들어오실 수 있도록 두시는 거는 만약에 이런 자리를 찾으실 수 있으시다, 그거는 정말 실력자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여기를 둠으로써 이 모양의 약점을 노리면서 여기를 지키는 한 수. 그래서 요 모양이 됐을 때는 지키는 것보단 상대방의 약점을 노리는 것이 좋으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